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보다도 더 어려운 일은 사실은 내부에 제도적으로 규칙과 규범을 만들고 사회적 자본을 만드는 요 과정입니다. 요 과정에서 부닥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어떻게 참여시키고 그 사람들의 영향을 가는, 그 사람들의 리더십이랄지요. 그 사람들의 민주적인 영향을 강화하고 그 사람들이 공적인 문제를 다루니까 이크톱을 하게 돼요. 공정성이나 투명성, 반응성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정부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은 우리가 공적인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fairness, equitability라고 그래, equity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민들을 소통을 하고 주민의 지지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것이 기본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거버넌스라고 보여집니다. 거버넌스라고 보여지는데, 자, 그래서, 자, 접근 방식은, 하나는 이제 이거를 자신들의 커뮤니티가 다 달라요. 선생님들 보기에도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마을 조건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을 조건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혹시 이제 뭐 여기 배성경 선생님이나 안옥수 선생님, 이명수 선생님 자기 마을에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가장 폭발적인 욕구가 있는 거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반응을 해야 되거든요. 소위 말하는 정부처럼 대응성, 반응성이라고 그래요. 우선적으로는 중대하고 긴급한 문제에 대해서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할 때 정치적 접근을 할 수도 있고요. 환경적인 접근을 할 수도 있고 여기서 문화적인 접근 여기 보면은 안 뜨네. 문화적인 접근, 그 다음에 사회경제적인 접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여기서 보시면은 다 여러분들이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건데 자, 조금은 선생님들이 이제 마을 운동을 하시면서는 자, 우선은 선생님들이 하나는 자, 마을의 객관적인 상황이 하나가 있고요. 객관적인 상황이 하나가 있어요. 그에 따라서 환경 문제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말하자면 경제 문제로 접근하는 방법, 정치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방법, 문화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어요. 문제는 선생님들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내가 어떤 마을을 만들겠다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 지역 공동체와 자신의 이데올로기야. 이거를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서 그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그냥 공동체주의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여기서 보시면은 자 여기 그림에 보면은 요 위가 공동체주의자입니다. 이게 밑에가 개인주의자들이에요. 스님들은 이제 요거는 뭐를 의미하는가 하면은 공동체주의자하고 개인주의자들 사이에서는 한편에서는 이게 사실은 문화적인 문제거든요. 개인의 문화적인 문제인데 자 어떤 사람들은요 제가 우리 마을의 배종옥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개인적인 사람이에요. 프라이버시나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그 사람이 기꺼이 말하자면 조합에도 참여하고 마을에 어떤 기부도 해요. 자, 우리가 이제 그 공간 자체가 있잖아요.
우리가 쓰고 있는 공간 자체가 뭐가 있는가 하면은 굉장히 퍼블릭한 공적인 공간이 있고 사적인 공간이 있고 완전히 개인적인 공간들이 있어요. 그것을 한 차원에 더 넣으면은 공적인 공간하고 이 사적 공간 사이에 버퍼 존이 또 존재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공동체주의자들이 실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실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처럼 막 사람들하고 어울리를 좋아하고 공동체만을 위해서 저거를 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해 꼭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들의 욕구가라는 게 다 달라요. 이 공간에 대한. 그래서 그것이 대체적으로는 문화적으로 나타나요. 문화적으로 나타나는데 이것들을 잘 이해하시는 게 이게 한 첫 번째 디멘션이에요. 한 첫 번째 개인주의하고 공동체주의의 디멘션인데 자, 굉장히 개인적으로 있으면서도 개인주의자라고 해가지고 공동체가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공동체가 꼭 필요하고요.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건강하기 위해서는 서로 상호 의존을 해야 되니까 그런 측면이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이게 자척 우척이 있습니다. 자척 우척은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 이게 이제 경제적인 거를 얘기합니다. 경제적인 것을. 경제적인 것을 얘기하는데 자척으로 가면은 경제를 공유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까지를 더욱더 공유하려고 그런 거죠. 이 공간 문제만 아니라. 자, 우측으로 가면은 경제적인 문제는 조금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 개발위원장, 우리 마을에 보면은 개발위원장이 있어요. 굉장히 커뮤니테리안이에요.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이래요. 근데 그 양반은 개인적인 그 경제 문제에 대해서만은 확실하게 자기가 일한 만큼 가져간다는 주의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들을 이해할 때 이 자기 스스로도 말하자면은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를 그냥 말하자면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 공동체의 초점을 대부분의 여기 활동가들은 그냥 맞추고 있는데 다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포커스가 좀 다르다.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말하자면은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저는 기본적으로 경제적으로든 자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인트로버트예요. 인트로버트. 개인 혼자서 시를 읽고 아니면은 음악을 듣고 이렇게 해서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데올로기적으로는 가치적으로는 커뮤니테리안입니다. 거의 공동체주의자고 소위 말하자면 경제적으로 봐서도 어떤 면에서는 같이 사회적 경제나 이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가치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는 그 측면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제가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자기 마을을 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마을에서는 커뮤니티와 정치적 접근 이거를 얘기를 했는데 우리 마을에서는 이 문제가 왜 중요했는가 하면은 이거는 자, 그 커뮤니티 자체 내에서 있잖아요. 저희 마을은 제가 들어와 보니까 완전히 규범과 신뢰 이런 게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윤리 문제도 망가져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게 됐는가를 봤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자면은 이것은 사실은 정치적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정치적 가치 중에 하나인데 제가 왜 그렇게 됐는가 보니까 이 마을에서 한 전과 19범이 있었어요.
이분이 마을을 15년 동안 마을 이장을 했습니다. 15년 동안 마을 이장을 하면서 마을에서 공유재산이 있었습니다. 저 계룡산에 100만 평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마을이. 이 100만 평을 혼자 다 팔아먹었습니다. 혼자 다 팔아먹고 일부를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마을 있잖아요. 마을 사람들을 말하자면 성적으로도 그렇고, 말하자면 언어적인 폭력, 신체적인 폭력 이런 것들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의의 문제였어요. 그 사람 문제를 이 불공정, 부정의의 문제, 규범의 문제 이런 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마을 만들기를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올해부터 시작을 했어요. 작년에 한 해 동안은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마을 해관 리모델링이나 뭐 아니면은 외부의 사업들을 따와서 뭐 주차장을 새로 만들거나 뭐 도로에 말하자면 가로수를 새로 심거나 뭐 이런, 아니면은 어린 아이들 학교를 만들어 준다거나 뭐 이런 작업을 조금 하고, 그거에 기초해서 마을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니까 이 사람을 처벌하기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진행을 했는가 하면은 마을 회의를 해서 투표를 했습니다. 비밀 보통 평등 선거로 이 사람을 어느 수준으로 처벌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물었는데, 이 사람들을 전부 다 고소고발하고 마을에서 추방하자는 거야. 몇 퍼센트가? 92%가요. 그냥 징벌만 이제 세 가지를 줬어요. 제가 하나는 사과를 받아내고 일단은 한 번의 기회를 주자는 거고, 두 번째는 마을에 어떤 마을에서 그 노인회장을 아직도 맡고 있는데 마을에서 일을 못하게 한다는 징벌적인 하자는 거. 세 번째는 완전히 마을에서 추방하고 고소고발해서 있잖아요. 감옥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세 번째가 9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해서 저희들이 145명의 사인을 받아서 모든 국가기관에 적어넣었습니다. 말하자면 청와대 신문고부터 시작했어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부터 검찰청, 그다음에 지방경찰청, 소위 말하면 공주경찰청,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17개 기관에 이거를 집어넣었어요. 지금 고소고발이 되어서 수사를 진행 중이고요. 경찰이 1차 조사, 2차 조사를 끝내고 3차 조사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이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어떤 마을인가에 따라 가지고 이 정치적 접근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마을에 있잖아요. 안전 문제나 예를 든다면은 기존에 제가 한 예를 들면 여러분들 아파트 민주주의라는 이거 읽어보셨어요? 이거 읽어보신 분이 있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마을은요, 여기 아파트에 대한 건데 아주 개판 중에 개판 중이에요. 아파트가 있잖아요. 말하자면은 공사 공사 입찰을 할 때나 아니면 관리비 유용이나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은 이거는 정치적인 접근이라고 봐요. 이것을 정치적인 접근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버넌스나 부정의의 문제, 규범의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는 데서는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도 소위 말하자면 마을 포차를 하거나 말하자면 뭡니까? 마을 장터나 이런 것들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는 굉장히 이게
자, 두 번째는 환경적인 접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환경적인 접근은 이제 사실은 그 주거 환경이나 이런 것이 나쁠 때 예를 든다면은 지금 이제 구도심 같은 경우에 자 이게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환경적 접근은 아주 도심 안에서 맞아요. 갈마 1동 아니 도마 1동하고 도마 2동 같은 경우에 지금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사는 환경이 굉장히 나빠요. 그래서 자, 뭐 대덕에도 그렇게 이렇게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환경적 접근은 한편에서는 문제는 자,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굉장히 조금 잘 사는 뭐랄까 신중산층 밀집 지역에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탈물질적 이제 가치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접근하는 게 가능하고요. 아니면 아예 도마 1동, 도마 2동처럼 사는 주거 환경이 너무 안 좋으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도마 1동, 도마 2동 같은 경우는 활동가들이 외부 자원을 빌려와서 내부적으로 말하자면 자원을 가지고 도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내부의 어떤 사실은 인적 자원이나 이런 것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잘 조금 제가 그 이게 그 생태 도시를 만들어가는 이런 조건들은 굉장히 복잡한데요.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이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나중에 이게 그 커뮤니티하고 삶의 질, 교육, 경제, 문화, 도시 경제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다 이렇게 연동되어 있거든요. 연동되어 있는데 자, 가장 중요한 개념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코로나 나오면서 우리가 조금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뭐 결국에는 사실 삶의 질이라는 게 어, 이 우리 그 근방에 있는 이웃들하고 거기서 같이 걷고 예를 들면 여기서 거기서 걸을 수 있는 길들이 있고 거기에서 말하자면 놀 수 있는 놀이터나 공원이 있고 또 그 사람들하고 축제를 하고 자전거를 타고 거기서 소위 말하는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샵이 있고 그 주변에서 일을 할 수 있으면 일자리가 있으면 이게 가장 소위 말하자면은 좋은 거거든요. 삶의 질은 사실은 우리가 개념을 조금 바꿔야 될 게 삶의 질은 자기 네이버후드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네. 이웃하고 있는 이 근방에서 결국에는 우리 삶의 질이 결정되는데 이게 사실은 그래서 우리 삶의 환경, 생활의 환경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 접근을 사실은 우리가 조금 놓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조금 우리 활동가들이 해줬으면 하는 것이 어, 일반 사람들이 자꾸 돈을 열심히 벌어서 예를 들면 태국의 치앙마이나 아니면은 맞으면은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를 가야지 삶의 질이 좋아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의 삶의 질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규정받거든요. 지역에 의해서 규정받는데 이런 부분의 어떤 접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는 사실 뭐 선생님들이 다 하고 있는 건데 이 문화적인 접근입니다. 문화라 그러면은 자꾸 우리가 여기만 생각하거든요. 음악회, 지역 축제, 지역 역사, 문화 찾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제가 우리 마을에서 하고 있는 것만 조금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저희 마을은 사실은 한 400년 전통의 산신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네이버에 하신이 산신제 쳐보면 바로 나와요. 그 정도로 하신이 산신제가 굉장히 오래된 문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의 유명한 게 거리제하고 장성제예요. 장성제. 이 두 가지 축입니다. 두 가지 축이고, 그 다음에 뭐, 7월 7선 이런 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게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우리 마을에 옛날에 시골 마을이니까 뭐가 있는가 하면은 옛날에 뭐 고추밭은 디딜방아도 있고요. 아니면은 물레방아도 있고 마을에 우물터도 5개 정도 돼요. 올해 2개를 복원하려고 해요. 그리고 다 예를 들면 옛날에 마을 사람들이 소나 돼지를 잡아먹는 데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지역이 다 있어요. 지역이 있고 지역의 이름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지역의 이름만 찾아도 왜 그 지역에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지 그래서 이런 겁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사실은 정체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정체성 문제가 해결 안 돼요. 대부분은. 그래서 지금 저희 마을이 하고 있는 게 이제 소위 그렇게 지명을 찾고 역사를 찾고 문화를 복원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는 가을에 한 차례, 겨울에 한 차례 음악회, 그 다음에 뭐 지역 축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자면은 뭐 저희 마을이 도회촌이 있어서 옆에 도의촌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미술, 사람들이 이제 재능, 뭐 요가 이런 거 거의 여기 있는 것들을 거의 다 말하자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책자가 나오면은 조금 더 본격적으로 이것들을 해보려고 그러고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저는 음악회나 이런 것은 한두 차례 하는 거기 때문에 말하자면 일상적인 음악회가 조직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을 단위에서 예를 든다면은 합창단 이런 것은 굉장히 마을을 있잖아요. 화합을 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경제적 접근인데요. 사회적 경제적 접근은 나중에 이게 조금 이제 좀 말씀을 드린다면요. 저희는 마을에 이제 뭐를 만들었는가 하면 우리가 하신이잖아요. 하신이어서 달콤 하신 협동조합 이렇게 만들었어요. 달콤 하신 협동조합이라고 만들어서 저희들이 현재 조합원이 한 62명 정도 들어왔어요. 62명 정도 들어와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주말에 공동 식사, 공동 부엌하고 있습니다. 10,000원씩 내고 식사를 같이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마을 텃밭을 빌렸습니다. 2개 빌려가지고 사실은 뭐 고구마도 심고 뭐 배추도 심고 뭐 이렇게 해서 그리고 마을의 사람들이 농작물을 내고 있는데 이 농작물들을 판매해주는 무판정 사업을 아직 본격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반찬 같은 거 팔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만 제가 조금 여기서 좀 두들기고 가야 될 것은 자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소유가 하는 거하고 소유는 공동으로 소유하는 거하고 사적으로 소유하는 게 있습니다. 이 사회적 기업은 사실은 사적으로 소유하는 거야. 뭐를 위해서? 공적 소유는 사실은 사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공적이 소유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공적으로 소유한 것이 예를 들면은 뭐 지하철 공사, 우편 이런 것이 소위 말하자면 KTX 이런 게 사실은 공적 공사예요, 공사.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자 문제가 이제 헷갈릴 수 있는 것이 선생님들이 제가 오늘 조금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요 사회적 기업 아니면은 저희들 협동조합 이런 걸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적으로 생산한 거예요. 사적으로 생산한 것이지 오너십 자체는 사적인 겁니다. 개인들은 우리 전 62명이 만드는 거야. 62명이 지금 한 1,500만 원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적 그겁니다. 완전히 자 근데 소위 말해 사회적인 목적을 중심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것을 움직일 때 어떤 문제가 되는가 하면요. 예를 든다면 이거예요. 자, 여기서 마을 단위의 이제 공공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은 사실은 클럽제라고 그럽니다. 이것을 자, 사적재는 우리가 보통 말하자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뭐 자동차나 가구나 이런 옷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공공재는 국가가 만들어준 겁니다. 국가가 만들어준 마을회관이나 마을 창고 이런 것들인데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공모사업을 했어요. 마을에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공모사업은 누가 해요? 사실은 몇몇 사람이 개인적인 주도를 해가지고 해요. 가져왔어요. 공공재예요? 클럽재예요? 사적재입니까? 사적 공공재입니까? 이걸 사실은 카먼구스라는 게 하나 있는데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그 생산을 할 때 누가 생산했느냐? 공동으로 생산했냐? 독재적으로 생산했냐? 그 다음에 상품을 소비를 할 때, 자, 상품을 소비를 할 때, 이거에 대해서 니는 여기를 사용 못해. 배타상이라고 그럽니다. 익스클루시브. 니는 이 상품은 소비하면 안 돼. 이거는 우리 거야. 소위 말하자면은 돈을 내고 누구나가 소비를 하게 되면은 비용을 지불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람만 소비하는 거냐 안 하냐 이게 배제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선생님들이 예를 들면 공모 사업을 했어요. 자, 우리도 이제 마을에서 이게 이제 딜레마 중에 하나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달콤하신 조합에서 농축산부에 뭐를 할 수 있는가 하면 마을 기업을 우리가 공모를 할 수 있어요. 마을 기업을 공모를 하면은 5천만 원, 3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3년에 걸쳐서 줘요, 우리한테. 그러면은 이 마을 기업은 뭐예요? 마을 기업은 엄격하게 얘기하면요. 정부가 준 공공재예요. 달콤하신이 있잖아요. 달콤하신은 하신 우리 마을에서 가지고 있는 이거는 클럽제입니다만은 자 제가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들을 자 내년에 제가 희망마을 만들기 5억을 받습니다. 저희 마을에 5억을 받는데 이 5억은 뭔가 하면은 완전히 마을 전체 285명 125가구 전체에 해당되는 겁니다. 5억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정도를 이 달콤하신 조합에 주려고 그래요. 마을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제가 동의를 안 받고 이걸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뭐를 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것이 있잖아요. 어떤 공공재인가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활동가나 리더들이 사실은 뭡니까? 이거를 배분하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마을 단위의 공공재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을 사람들한테 제가 이거를 마을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제가 마을에서 부닥치고 있는 얘가 예를 들면 제가 마을 이장 오르고 얼마인 줄 아세요? 40만 원이에요. 부의장 10만 원 주고 나왔냐 30만 원을 하면 30만 원 중에서 독거노인들 맞으면 뭐 식사비로 맞으면 20만 원 줘요. 그러면 10만 원을 가지고 제가 할머니들한테 가끔은 뭐 수박도 사다 드리고 뭘 하는데, 자, 수박을 사와서 마을 냉장고에 넣는 순간 공공재예요. 이거는 엄격한 얘기 이름은 공공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사람들이 있잖아요. 친소관계에 의해서 이거는 니는 먹으면 돼? 안 돼? 이거는 누구나고 먹을 수 있게끔 해야 돼요. 이거에 대한 이 수박에 대해서 제가 10만 원을 자 월급을 받아가지고 자 10만 원이 내 손에서 있잖아요. 수박을 사가지고 마을 냉장고에 들어가는 순간 이거는 공공재예요. 수박에 대한 접근성은 누구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는 제일 좀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세금으로 마련한 돈을 가져와서 이것들을 배분할 때 스스로가 마련해서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사적인 것들을 주머니를 털어서 마련했을 때 하고, 예를 들면 주머니를 털어서 마련했을 때도 제가 예를 들면 저희들은 몇 개 통장이 있어요. 한 5개 정도 통장이 있습니다. 마을에 통장이 있는데, 마을 통장에 들어가는 순간, 제가 말하자면 뭐 기부나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해요. 마을 통장에 들어가는 순간 이거는 공공재입니다. 공적 기금이에요. 정부에서 주는 돈하고 똑같이 써야 돼요. 근데 예를 들면 이것이 클럽제로 남아있는 순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조합의 기금으로 남아있는 순간 조합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의 기금 같은 경우는 노인의 스스로가 마련한 거기 때문에 그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노인의 돈 중에서 국가가 주는 운영비는 자기들이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제가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경제 부분에서 나누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엄격하게 마을에서 있잖아요. 마을에서,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국가의 돈을 가져오든, 리더들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국가의 돈을 가져오든, 아니면은 스스로가 말하자면 기부를 해서 돈을 만들든 간에, 아니면은 뭐 국가의 공모 사업을 해서 따오든 간에, 결국에는 이거는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스님들, 굉장히 중요한 것은, 자, 배분을 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누가 권위를 가지고 있겠어요? 배분을 할 때? 자, 저는 이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스님들이 빨리 이해해야 되는 것은 이게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를 통해서 합법적 권위를 만들어줘야 돼요. 위원회입니다. 자, 나중에 조금 이따가 얘기를 했네. 자, 소위 말하자면은,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정부를 경험을 좀 잘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정부를 경험을 잘 해본 사람들은 이걸 잘 이해를 못할 수 있습니다. 자, 마을의 정치라는 건 뭔가 하면은, 정치 정의가 뭔 줄 아세요? 정치 정의 아시는 분 있어요? 정치는요, 기본적으로 자원을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거예요. 권위를 생산하는 건 뭐예요? 마을 단위에서. 민주주의를 통해서 권위를 만들어야 돼요.
자, 장수찬이가 이장인데 이장이라는 권위가 생겨난 것은 직접 비밀 보통 선거에서 제가 뽑혔기 때문에요. 자, 솔직히 말하자면은 문재인이 있잖아요. 이번에 뭡니까 저기 재난기금을 배분해 주잖아요. 배분해 줄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비밀 보통 평등 선거에서 민주주의로 그 사람을 뽑아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부에서 가져온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이 공공지혜들을 배분할 때 권위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누가 배분한다? 이것은 그래서 민주주의를 통해 가지고 권위를 만들어야 됩니다. 임의적으로 내가 배분한다 이런 게 있을 수 없어요. 예를 든다면은 저희 마을에는 소위 말하자면 간부회의라는 게 있고 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개발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을총회가 있어요. 이 각계 단위들이 그리고 말하자면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주차 관리위원회 아니면 둘레길위원회 무슨 건축위원회 이런 특별위원회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건의는 특별한 사안에서는 특별위원회가 갖는 거고요. 마을의 전체 사안에 대해서는 아주 중대하면 총회가 갖는 거고, 그 다음에는 운영위원회가 갖는 거고, 말하자면 짜질구리 하는 거, 30만 원 쓰고 오늘 점심 먹을 거 말 거냐, 이거 이장이 권한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를 정확하게 배분해 놔야 돼요. 그래서 리더들이 갖는 거는 뭐야? 리더들은 권위예요. authority입니다. authority. authority는 기본적으로 민주적으로 만드는 거고,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배분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금 이해가 됐습니까? 혹시 지금까지 질문 있는 분 있어요? 자, 제가 이제 이 공유주의 비극, 좀 들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강의를 했으니까. 자,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마을은 현재 무정부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무정부 상태. 자, 제가, 솔직히 이장이긴 하지만은, 부분적으로는 국가가 이장에 대해서 권위를 주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마을 사람들한테 돈을 거둘 수 있거나, 마을 규칙을 만들어서 강제를 할 수 있거나, 이러지 못합니다. 예를 든다면, 마을에서, 마을 사람들이 주차를 했어요. 길가에 주차를 했어. 그런데 여기서 주차하면 안 됩니다라고 강제로 토를, 야, 이거, 앞에 큰 도로로 뽑아냈어요. 그러면은 제가 불법이에요.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마을은 무정부 상태다. 자연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뭘 가지고 움직이느냐? 하나는, 자, 권위를 아까 이장이라는 권위가 하나가 있죠. 하나가 있는데, 자, 문제는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거를 마을에 있는 상태를 정치학자들이나 행정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게 공유주의 비극이라고 얘기합니다. 공유주의. 자, 공유주의 비극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공유주의 비극은 여기 소가 있죠. 소가 있는데 대부분의 마을들은 공유지가 있습니다. 이게 영국에서 일어나 우리 마을도 100만 평이 있었어요. 이 나쁜 정과 식품을 다 팔아먹어서 그렇죠. 우리 그 상신이 가면은 지금도 42만 평이 있어요. 공유지가 있습니다. 자, 영국에 이 공유지가 400에이크가 있어요. 이 마을에서. 근데 이 마을에 100가구가 있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제가 빨리 얘기를 100가구가 있었는데 이 소를 소위 말하자면 200마리가 이 400의 맥시멈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더 집어넣겠어요? 안 집어넣겠어요? 더 집어넣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소를 집어넣으면은 그 소 때문에 생기는 적과 고기는 제 거야. 근데 공유지가 파괴되잖아요. 공유지가 파괴돼서 더 이상 말하자면은 목초지로서 기능 못하게 되는 게 예를 들자면은 400에이크인데 200마리가 있는데 400마리가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안 돼. 그래도 집어넣어요, 사람들이요. 왜냐면은 자기가 가져가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손해보는 거는 전체 100가구가 같이 나눠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해서 공유지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공유지가 없기 때문에 소를 키울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젖소까지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마을에서 젖소가 없어지고 젖이 없어지고 고기가 없어졌어요. 이게 그래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200년 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마을이 협력하면은, 사람들이 협력하면은 공유지가 생겨나서 마음들이 윤택하게 적과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이고요. 안 그러면은 자, 이런 공유지 비극이 발생하는 거야. 지금 우리 마을 단위에서 우리가 협력하면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마을 협력은 잘 안 일어나요. 그렇죠? 정말이지 지금 사실은 그것이 읍면동 단위든 아니면은 개별 아파트 단위든 간에 협력하면 얼마든지 우리 삶의 질을 바꿔낼 수 있습니다. 왜 안 일어나요? 왜 안 일어나는가? 자, 다르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이거야. 이게 재수의 딜레마 게임은 너무 길어서 제가 얘기를 안 할게요. 이거 얘기를 다 하면은 조금 재수의 딜레마 게임은 여러분들이 꼭 그 인터넷에 찾아보시면은 재수의 딜레마 게임은 이렇게 스토리가 나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협력과 배반인데 협력을 하면은 굉장히 두 사람 다 혜택을 볼 수 있는데 둘 다가 서로 배반을 해요. 이게 소위 정치학에서 가장 고전적인 게임 이론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을에서 게임이 진행되고 있어요. 마을에서는 기본적으로 자, 마을에서 제가 경험한 거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자, 우리 마을에서는 정월 대보름이 되면은요, 정월 대보름이 되면은 뭐를 거두는가 하면은 10만 원씩 거의 10만 원씩 저거를 거둡니다. 거둔거지 비용을 거둬요. 거둔거지를 거두는데 마을 사람들이 올해는 세 사람이 안 냈어요. 보통 한 5사람, 6사람 안 내요. 근데 선생님들한테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어요? 자, 거둔거지가 우리 마을에서는 한 1,400만 원 정도 거둬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마을 운영비로 씁니다. 예를 들면 마을 회관도 건치고 어떤 데는 아이들 뭐 놀이터가 있으면은 그 그네도 건쳐주고 뭐 마을에 행사할 때 뭐 마을 어른들 맞아요 7월 칠성날 뭐 백숙도 맞아요 대접하고 뭐 이렇게 써요. 근데 자 이거를 안 내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자 이거를 이게 소위 말하자면은 재수의 딜레마나 공유주의 비극하고 똑같아요. 똑같죠? 이거를 조금씩 십시일반해가지고 이거를 내면은 우리가 유용하게 이거를 필요로 하는 것들에 쓸 수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이 거쳐서 주차장 650만 원 주고 주차장까지 만들었어요. 문제를 새로운 공유지가 생겨난 거죠. 새로운 공유지.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엄청나게 혜택을 받거든요.
자, 자칫 잘못하면은 4명이 있는데, 4명이 안 낸 사람이 있는데, 이게 너도 나도 안 내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은 안 냈는데 나가 왜 내냐? 아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옆집에 교수가 안 냈어요. 은퇴한 교수가 안 냈어요. 우리 마을에서 제일 부잣집이 안 냈어요. 뭐가 가능할까요? 자, 쉽게 얘기하면은 다른 나라들은 이거를 아예 정부적인 권위를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민세로 걷어야 돼요, 원래는. 자, 우리는 자치분권이 안 돼 있어. 자치분권이 안 돼 있어요. 정부를 설치하거나 아니면은 모든 사람이 들어올 때, 이사를 들어올 때 사회적 협약을 맺는 게 있습니다. 저희 마을은 자, 들어올 때 뭐를 강제하는가 하면은 200만 원을 내라고 그럽니다. 지금 이제 저희 올해부터는 마을 사람들이 올해부터 이사 들어온 사람은 200만 원 내요. 200만 원 내는데 기본적으로 규범을 만들어 놨어요. 우리 마을에서는 이사 들어오게 되면은 이런 게 기초해가지고 말하자면 우리 마을에 재산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을에 가지고 있는 땅이 있고 이런데 이거에다가 숟가락을 얻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200만 원 내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있잖아요. 규범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기존에 말하자면 그것을 걷는 것을 그렇지만은 이것도 이게 사회적 협약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자, 쉽게 얘기하면은 정부를 만드는 거, 정부 합의된 권위를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이 있는데 안 되면은 사회적 협약을 만드는 게 있고요. 자, 문제는 안 되면은 시민 중시적 접근 방식이 뭔가 하면은 규범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회적 규범. 자, 사회적 규범을 만드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사회적 규범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누가 안 냈기 때문에 그 사람이 10만 원을 거둔거지한 거, 정을 대부분 거둔거지 10만 원을 안 낸 것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왕따를 시키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사회적 처벌이죠. 자, 근데 제가 이것을 밴드에 올렸어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내고 어떤 사람은 안 내면 어떻게 무임승차하면 되겠냐 이러길래 밴드에 제가 그러면 이것을 공개를 시킬까요? 자, 공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동안에는 거둔 것을 프린트아웃 해가지고 집집마다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누가 냈는지 안 냈는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밴드에 올리자고 하는 순간 어떤 사람들이 제가 공산주의를 만들려고 그런 거 아니냐라고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자, 사회적 규범을 만드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방식은 그겁니다. 규범을 만들기 위해서 이게 어느 정도 작년에 요긴하게 쓰였고 이 돈이 왜 필요한 것을 사람들에게 주지시키는 방법을 쓰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2019년보다 올해 더 많이 그쳤고요. 올해는 나중에 아주 안 낸 사람들에게 제가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에는 다 내줬어요. 한 사람만 안 냈습니다. 한 사람은 올해 2020년도에 안 내고 한 사람은 안 냈는데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 이거는 마을에서 어떤 규범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어가는 거. 자, 맨 앞에 제가 얘기를 했었죠. 맨 앞에서 하이석 자본은 이 제도적인 규칙과 규범을 만들어야지 어, 요거하고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 이것을 누가 주도를 해야 되는가 하면은 지금은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활동가들이
지금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일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방법이 없다. 마을에서 리더하고 활동가들이 기본적으로 마을의 규칙하고 규범을 만들어가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지 사회적 자본이잖아요. 사회적 자본이잖아요. 네트워크를 만들고 다양한 모임들을 만들면서 동시적으로 지금 규칙과 규범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을 활동가들이 이타주의적 행위를 통해 가지고 헌신을 통해서 이 규칙과 규범을 만들어가는 것이 마을 운동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규범을 가지고 있고요. 선생님들 이게 예를 들면 오스트롬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거 논문 써가지고 노벨 경제학상 받았어요. 여러분들 정말 연구를 많이 해봐야 되는 그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오하이오 스테이트라는 과, 우리 곽형현 교수님 거기 나왔는데 그 오스트롬이라는 경제학자가 규칙을 어떻게 제정하고 약속을 어떻게 이행해서 이 약속을 어기는 자들을 어떻게 처벌할 건가 이것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마을 단위에서 공유제를 극복하는 그래서 사회적 자본, 교훈과 신뢰 네트워크를 만드는 과정들을 스스로 거기 오랫동안 커뮤니티에 들어가 가지고 이것들을 실험하면서 이 제안들을 했습니다. 이 제안들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마을 안에서 정치 게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정치 게임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마을 안에서. 그래서 단순히 어떤 한편에서는 여러분들이 마을 사람들의 뭡니까 가슴에 문화적으로 막 가슴에 호소하는 것도 있고 감성에 호소하는 것이 한 측면이 있겠습니다만은 다른 한 측면에서는 규칙과 규범을 그 다음에 사회적 약속을 만들어서 소위 말하자면은 이탈자들을 사회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그래서 사회적 규범을 가지고 그들을 처벌하지 않는다면은 재수의 딜레마나 공유주의 비극은 마을 단위에서 계속 반복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스템, 규칙과 규범이라는 문제를 활동가들은 굉장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해봐야 되고요. 규칙과 규범을 만들 때는 중요한 것이 민주주의죠. 민주주의인데, 자,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를 보면은 이게 직접 민주주의는 마을 총회잖아요. 가장 사실은 잘 사용할 수 있는 게 좋은 게 이게 마을 총회입니다. 이게 굉장히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대의민주주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예를 들면은 뭐 아파트 동단위로 대표들 뽑잖아요. 뭐 맞으면은 공동주택 관련 대표자 위원회 이런 것들을 뽑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사실은 이 사람들이 한번 뽑히면은 똑같습니다. 국회의원들처럼 말하자면은 엘리트들 중심으로 이게 사실은 엘리트가 되는 거고 이 사람들 중심으로 대표 체계가 가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마을 총회나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활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서 하나가 이 대표 체계만 예를 들면은 동 단위에서 예를 들면 12동이 있다. 13동이 있다. 그래 13동의 동 대표들이 모여서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면 그것만 가지고는 불가능한데 이 사람들이 이걸 안 만들어요. 시민민주주의 주제별로 이거를 또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뭐를 만들어줘야? 주제별로 예를 들면 쓰레기관리위원회, 특별위원회 주민들하고 이 대표자들이 다시 섞이는 주제별 시민민주주의를 해주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거기에서 여기 대표자들이 위임받은 것을 여기에 다시 위임을 해주세요. 주제별로. 쓰레기관리위원회, 주차관리위원회 왜 못합니까? 여기서 하지 말고 예를 든다면은 다시 말하자면은
말하자면 강극공사를, 무슨 공사를 벌일 때, 그것도 다시 그 위원회를 만들어요. 저는 마을에서 주제별로, 아젠다가 생기면은 그걸로 위원회를 만들고, 그들이 말하자면은 마을에 보고, 마을 총회에 보고하게끔.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디모크라시 해가지고 SNS 밴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상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그래서 사실은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로 권위를 부여하고 민주주의로 소통하고 민주주의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마을 정치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고 소위 여기에 나오는 것들을 있잖아요. 국가가 주는 것들을 배분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권력입니다, 그것도. 권력은 제대로 써야 돼요. 제대로. 위임받은 권력. 위임받은 만큼만 써야 된다는 거예요. 민주적으로.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권위는 뭡니까?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마을총회입니다. 마을총회. 마을총회인데 지금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단순하게 마을 계획을 세우고 마을 아젠다 있잖아요. 뭐 마을 아젠다를 그래봐야 별 거 없어요. 보통 보면은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에요. 마을 총회는. 자, 우리가 주민센터를 세우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소위 영국에 가면 페리시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타운홀이 있어요. 미국에도 가면 타운 미팅이 있어요. 빌리지든 타운이든 타운홀. 여기 보면은 이게 소위 말하자면 프랑스에 있는 타운홀입니다. 가장 적은 타운의 타운홀이에요. 여기 55명이 사는 타운홀입니다. 요거는 사실은 저기 뭐야 미국의 타운홀 미팅입니다. 이게 영국 타운 미팅이에요. 이거는 미국 버몬트 헌팅턴에 있는 타운. 자, 이거는 여러분들 마을 총회를 지금 쉽게 생각하는데 프랑스 공명 같은 경우는요. 공명 같은 경우는 자, 미국에서 타운홀 미팅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타운홀 미팅의 그거에 기초해서 뭐가 세워져요? 주정부가 세워지고 주정부의 기초해서 뭐가 세워져요? 연방국가가 세워집니다. 타운을 여러분들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만나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잖아요. 공화국을 만들 때 원래는 밑에 이 마을 총회입니다. 여기 이 정치단이 이 마을 총회에서 기초해서 사실은 공화국을 건설했어요. 그래서 이 직접민주주의 수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단지 말하자면은 지금 아주 낮은 수준에서 우리가 마을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 수준이 아니라 사실은 이 마을 총회에 부여해야 될 정치적 권위는 훨씬 큽니다. 훨씬 크고요. 그래서 아직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 마을 총회들이 사실 예를 든다면은 제가 열리는 마을 총회에서 아무 권한이 없어요. 우리 마을 총회는 뭐 주차장 문제나 마을 총회를 통해서 말하자면 뭡니까 우리 주변에 어떤 토지 용도 변경이랄지 마을 맞으면은 건축 계획이랄지 도로 계획이랄지 이런 걸 세울 수가 없어요. 거기서는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하고는 내용상으로 다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에서는 현재 지금 정부하고 주민들이 하는 것은 정책을 형성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정부와 주민이 함께 정책을 계획하고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가보려고 하는 것이 주민총회인데 아직까지는 이게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직도, 정부의 그게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자, 여기로 가는 과정에서 민간의 피를 통해서 서비스를 공동 생산하는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예, 이게 소위 말하면 일반화된, 소위 공동 생산의 과정이고 그 사회적 효과들인데 제가 그것을 조금 많이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제가 마을의 리더십하고 조금 정리를 할게요.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로부터 좀 질문을 받고, 결국에는 마을,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과학적으로 마을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떤 접근을 할지, 환경적 접근을 할지, 정치적 접근을 할지, 뭐, 경제적 접근을 할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마을에 누가 사실은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마을에 어떤 이 사람이 소위 말하자면 프라이버시나 공적으로 있잖아요. 아까 전에 커뮤니테리안인지 인디비듀얼인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는 겁니다. 인적 역량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들을 끊임없이 훈련하고 교육시키는 거하고 마을의 방향과 비전은 제시를 해야 되는데, 자, 우리 마을은 이겁니다. 결국에는 우리 마을은 이제 그 모토가 100살까지 서로 돌보는 하나의 정원, 이것이 그 기본적인 모토예요. 100살까지 서로 돌보는 하나의 정원. 그 theme 안에, 그 모토 안에 뭐 경제, 문화 막 이렇게 쭉 적어놨는데 요거하고 다 일치하는 것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고 나서는 사람들에게 그 모토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민들에게 영감을 주는 거예요. 미래에 뭐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은 마을 사람들에게 20년 뒤에 하신 일, 50년 뒤에 하신 일, 100년 뒤에 하신 일을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기본적으로 인스파이어링 하는 겁니다. 영감을 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가슴이, 야, 내가 그래, 우리가 이걸 만들어낼 수 있겠다. 그런 영감을 갖게끔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해보니까 정말 어려운 게 중에 하나가, 지금도 공격을 받고 있는데 마을 사람들이 그냥 엉뚱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괴롭힙니다. 맞으면 제가 여기 여러분들하고 공유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받아요. 꼭 그 사람 혼자뿐이에요. 계속 있잖아요. 뭐 막 씹어요, 저를. 이런 공격이나 비난을 감내할 수 있는 정서적인 지능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못해요, 이거. 이게 정서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뭐,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저하고 똑같은 게 뭔 줄 알아요? 요거도 먹는다 이거야. 요거 안 얻어먹고 어떻게 합니까, 일을. 문재인 대통령하고 저하고 다른 게 말하자면 국방하고 외교 빼놓고는 전부 다 해요. 똑같은 거는 요거도 먹는 거야. 요거도 뭐 얻어먹고 일 못하는 거야. 근데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저도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때려치고 싶어, 이장.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욕을 얻어먹어야 되는지 모르겠어. 좋은 일을 한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이 부분은, 근데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쭉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주민들하고 신뢰관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말을 잘한다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뭐 그 사람들하고 신뢰관계 유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까 쭉 얘기를 했죠. 국가에서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이 국가가 만들어 놓은 거나 아니면 공동으로 만들어 놓은 공유 재산을 공공의 것을 배분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배분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이나 공정성, 합의지향, 대응성 이런 걸 못 가지면요 신뢰를 가질 수가 없어요. 제가 얘기 드릴게요. 우리 마을에서 제보다 전임 이장이 있어요. 전임 이장님. 전임 이장님이 뭘 했는가 하면은 자기 집 앞에 아스팔트부터 깔았어요. 그리고 자기 집 앞에 아스팔트 깔면서 이걸 복개하면서 길을 넓히면서 자기네들 집부터 한 70cm를 자기 집안의 것들을 담을 앞으로 냈어요. 전부 다. 자기 라인에 있는 사람. 완전히 아웃됐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치하면 끝이라는 거야. 그래서 주민들하고 신뢰관계라는 것은 그 다음에 9번째는 일정한 정도 주민들의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있잖아요. 긴급하고 중대하게 필요한 욕구들은 해결해 줘야 돼요. 리더라는 사람이 성과로 보여주는 게 있어야 돼요. 제가 가장 필요한 거 있잖아요. 작년에 가장 필요한 게 뭐였는가 하면은 마을 해관이 아주 너무 낡아서 리모델링 했습니다. 4천만 원. 그리고 마을 돈 500만 원, 4,500만 원 들어가지고 리모델링 해서 마을 사람들이 따뜻하게 편하게 쉴 수 있게끔 주차 문제, 주차장 해결했어요. 이렇게 말하자면은 그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마을에서 마을 사람들이 있는데 개별 개인들의 욕구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거에 맞는 욕구들을 제시하는 게 그래서 참여를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여집니다. 자, 기본적으로 활동가들 얘기를 좀 하면요. 활동가는 마을 만들기를 과정을 디자인하고 실행하고 경영하는 사람들인데 요 마을 똑같이 거의 말하자면은 활동가들하고 마을의 리더들은 이것들을 공유를 합니다. 공유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 앞에서 얘기했고요. 그 마을의 공동체는 사실은 이 마을의 공동체가 이런 조건들을 갖추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공동체 운동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마을 공동체 과정의 건설. 그래서 제가 하나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건요. 대부분의 우리가 뭘 놓칠 수 있는가 하면은 조금 저도 이장 해보니까 너무 성급하게 마을에 외부에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따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갖다 주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그거 너무 하시면 안 돼요. 그거를 기본적으로 제가 오늘 핵심적인 거는 맨 앞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사회적 역량인데 그래서 과정을 잘 설계하고 이 과정에서
소위 새로운 리더들을 성장시키고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정하고 목표물을 동시적으로 사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예를 든다면은 제가 순천시 나간면장을 완전히 일반 공모로 해서 뽑았어요. 나간면장 공모로 해서 뽑아가지고 저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임기를 같이 시작했는데 그 면장 지난 7월에 쫓겨났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사업을 가져왔어요. 16개 사업, 27억인가를 가져왔더라. 나간면에요. 근데 쫓겨났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혼자 달렸기 때문에요. 혼자 달려서 결국에는 과정의 설계, 민주주의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게 좋은 것은 주민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사소통 체계 제대로 있는지, 주민들 사이의 경쟁 이런 것은 제가 보니까 주민들 사이의 경쟁 심해요. 어느 인간 사회고요, 선생님들 마을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정파가 있어요. 팩션이 있습니다. 파당이 있어요. 그룹이 있고 그룹끼리 놀아요. 이거 잘 경영할 줄 알아야 돼요. 경쟁을 어떻게 최소화할 건가. 네. 이것을 그래서, 너무, 저도 이게 소위 말하자면은, 저희들이, 굉장히 마을의 사람들이 사회적 역량이 성장되는 것만큼 돈을 갖다 줘야 됩니다. 작년에 제가 1,000만 원 가져오고 400만 원 가져와서 훈련을 시켰어요. 올해 3천만 원 선행 사업했습니다. 내년에 5억이 들어오는데 5억을 쓸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제가 상당히 걱정해요. 우리 마을도. 우리 마을은 제가 여러 가지 위원회나 이런 걸 통해서 훈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5억이 들어오면 싸우지 않을까가 굉장히 우려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역량들이 올라가고 있는지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 프로그램을 잘 갖다 놓고요. 그리고 이제 사안들이 발생했을 때 저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으면은 그거를 가만히 두고 봐요. 예를 들면 우리 조합에서 말하자면 우리 로고를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막 유명한 사람이 부탁해서 로고 말하자면 50만 원짜리를 그걸 했는데 우리 상임이사하고 총무이사가 50만 원이 아까우니까 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근데 마을 사람들 5명이 모여서 그 로고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올려버렸어. 그러니까 이사회가 완전히 권위를 잃어버린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누가 어떻게 결정하고 다 잘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보는 거 로고를 50만 원을 밖에서 사준 사람들이나 이 로고를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걸 하지 말자는 사람이나 다 조합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도 안 풀리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도 안 풀어요, 이 문제를.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감정이 가라앉아야 되거든요. 아직까지 다 안 풀린 것 같아요. 지금 아직도 제가 해답을 못 찾아요. 이 감정 덩어리를 어떻게 풀어야 될 건가에 대한 해답을 못 찾아요. 그 사람들이 각별히 친했는데 지금 각별하게 어려워졌어요. 서로 안 좋아해. 자, 이런 문제들을 스님들이 이게 이제 잘 조정하는 것이, 그리고 제가 보니까 제가 이미 다음 2장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몇 사람을 저하고 그 간부들이 5명 있는데 간부들 중에서
3명 정도는 다음 이장 누가 해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계속적으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런 것을 준비해 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계속 자기가 맡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민주주의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올해 말까지만 이장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주민대표자위원회에 대표자협의회는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어떤 형태로든 지속적으로 다음 지도자를 준비하고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소위 말하자면은 굉장히 유연하게 마을 단위에서 이것들을 같이 해나갈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제가 이것들을 요 정도로 얘기를 하고,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지역 단위에서 지역의 민주주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해보려고 그러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것들. 그렇게 해서 솔직히 그냥 단순하게 이 마을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질 자체를 전환을 시키자. 이런 조금 더 행복하게 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고 한 30분 남았는데요. 지금부터 질문 받고 제가 저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보충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혼자 떠들어서 한 시간 집중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선생님 지금 노고 그것 때문에 감정싸움인데 내비를 쓴다 했잖아요. 예. 근데 저희도 지금 그 상황이거든요. 저희는 노고는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다른 일 때문에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도, 선생님한테 너무 앞으로 달려서 2억 4천 받아와서 사업을 하다가 작년에 되게 좋았어요. 근데 돈을 크게 받아오니까 조금씩 받아올 때는 분란이 없더니 크게 받아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이 많잖아요. 2억 4천이면. 그러다 보니까 분란이 있더라고요. 누구는 조금하고 누구는 많고, 막, 왜 저 팀은 이만큼이고, 우리 팀은 이만큼이고, 근데 올해 이제 또 그 사업이 그래도 어떻게 안에서는 내분이 있을 망정, 밖에서는 큰 성과 있다 그래서 200억 사업이 또 내려온다고 하는데, 선생님은 그냥 두신다고 하잖아요. 그거를 언제까지 그냥 둬야 되는지, 저희도 지금 내부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다 그만두고 접고 싶었었거든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 이걸 사건이 일어난 지가 한 2달 네, 됐거든요. 2달 네네, 됐는데 네. 그분들이 그냥 서로 얼굴을 안 보고 일을 안 하고 그런 상태는 아니에요. 그분들은 다 회의에 나오고 같이 그래요? 논의를 하고 지금 네네. 충분히 관리가 되는 상황에서 내비두는 것뿐이고요. 기본적으로 이 과정에서 이분들이 배워야 될 게 네네. 있는데 그 배우는 것을 네네. 사실은 자존심 네. 상하거든요. 내가 이거는 이렇습니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면은 네. 그래서 자존심을 안 상하게끔 하면서 이분들이 네. 외부 컨설팅 하는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도 제가 그 얘기는 안 했어요. 일부러. 지금 아직 아, 답변을 못 찾고 있어요, 제가. 누구를 통해서 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그래서 약간은 소위 말하자면은 관리되는 정도로 협력을 하지만은 옛날처럼 적극적인 협력은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도 우리보다는 한, 낫네요. 한 3사람 정도 하고 이쪽에 있잖아요. 이사들 한 3사람. 조합에 음, 3사람하고 조합 밖에 있는 조합 원인데 이분들도 이분들 사이에 갈등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좀 더 규모가 큰 결정이었다 그러면은요. 제가 전번에 우리 저 사회적 예비적 사기업 할 때도 이런 일이 발생했었거든요. 네네. 돈 문제를 가지고 뭐를 결정할 건가. 그러면 돈 음,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이해관계들이 있습니다. 모르는 음, 있잖아요. 선호도가 달라요. 그래서 돈 음, 문제를 가지고 결정할 때는
훨씬 더 민주적이고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충분히 민주적인지, 충분히 올 사람들이 왔는지, 참여해야 될 사람들이, 그러니까 민주적인 절차를 거쳤는지, 합의 수준이 높은 것인지, 이런 부분을 두들겨 가면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소위 맞아, 돈과 관련된 것들을 배분하는 과정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민생이 또 그래. 민생이 네, 폰 안녕하세요. 드셨는데, 예. 손님, 사진 찍어달라고. 근데 궁금한 것도 저도 있긴 있어요. 교수님이 하시는 곳은, 예를 들어서 인구나 세대수가 많지 않잖아요. 도시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동만 해도 저희는 15,000명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말씀하신 그렇게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쉽지 않고, 각각의 그룹들도 너무 많고요. 그리고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근데 이제 또 시스템화를 하다 보면 약간의 어떤 행정과 맞닥뜨려서 같이 가는 부분도 있어야 되긴 하는데, 가장 적합한 그 규모는 어디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규모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외국 사례도 보면 저희의 동보다는 좀 작은 규모잖아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선생님, 지금 동단위에서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동단위는 사실은 우리가 생활을 공유하는 그런 공간은 아니에요. 임의적으로 행정이 주민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행정단위이기 때문에 그 단위에서 임의적으로 마을 만들기를 하는 것 자체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마을 공동체는 손쉽게 관리될 소규모 지역 단위에서 건설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이것들은 단순히 말하자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아직 과학적인 조사를 거쳐가지고 수백 개의 공동체를 과학적으로 조사해보고 내놓은 결론이에요, 이게. 그래서 충분히 예를 든다면은 생활이 공유되는 아니면 이해관계의 접점이 강한 공간, 지역적 공간 내에서 공동체 운동. 그래서 저는 그거는 잘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하신 대로 저희 마을은 훨씬 쉬워요. 선생님이 있는 데보다는 할 수 있는 게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을 정도로 느끼는 것처럼 저희 마을은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것을 공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을은. 예. 도로랄지 쓰레기랄지 주차장이랄지 예를 들면 소음이랄지 말하자면 사람들이 들어올 때 건축 문제랄지 이런 모든 것을 공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마을은. 그래서 원래는 동단위라는 것은 원래 마을 단위에 기초해서 동단위 자체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안 되니까 정부가 자치 단위에 그걸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돌아다니면서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자치회를 봤을 때 소위 말하자면 기초 마을 단위에 기초해서 동단위 자치회가 구성된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실제로 내용이 자치회가 있잖아요. 자치회가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대표성과 권한의 문제를 해결한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동단위 맨날 내가 얘기할 때 이거를 올려놓는데 주민자치의 요 밑에 사실은 동단위의 기본적인 것들이 올라와야 되거든요. 이것들이 올라와서 자치회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 요게 안 되니까요. 이게 소위 말하자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읍면동장 입장에 봐서는 주민자치하고 민간의 협치를 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주민자치 밑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안에 밑에. 그러니까 읍면동 행정단위가 이 통장해변은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나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하고 일하지 왜 여기랑 주민자치회랑 민간협치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민간의 주민자치회라는 게 공허해지는 거예요. 지금. 예. 굉장히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라는 게 굉장히 공허하고요. 이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 사실은 읍면동장이 정확하게 이 문제를 인식하고 우리 활동가들처럼 그런 인식을 가지고 들어가서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마을 단위의 자극을 줘가지고 마을 단위가 성장하게끔 해야 되는데 하겠냐고요, 그분들이. 그래서 결국 주민자치회가 뭐 자원봉사나 축제나 하고 있는 거죠. 문화 프로그램 중심으로 교육 뭐 이런 거, 위탁사업 조금 하고 요런 정도 수준이에요. 여기에서 한 발자국도 더 나간 데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마을 사람들한테 뭐 쓰레기, 도로 포장, 상하수도, 공원, 육아 돌봄, 육아 뭐 이런 거잖아요. 마을에 도서관 이런 건데 이거 주민자치회가 하고 있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데 잘 있어요? 없어요, 거의.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저희들도 우리 반포면도 주민자치회가 자치회로 넘어온 지 있잖아요. 벌써 6년이 됐어요. 행안부가 지정한 모범자치위원회예요. 근데 우리 그 자치회 회장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마을에서 개발위원장 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왕따예요. 우리 마을에서. 우리 마을에 살지도 않아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민자치회를 하고 있어요. 저는 주민자치회가 신경도 안 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아직까지 16개, 리가, 마을들이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냥 말하자면 문화 프로그램만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근데 그분이 뭘 하고 싶어 하는 줄 아세요? 욕심은 있어가지고 전체 자치회 연합회 회장을 하겠대요. 그게 현실이에요. 공주시 자치회 연합회 회장을. 또 질문해 주세요. 현재로서 네. 스님들 내가 생각하기에는 마을 단위로 내려가서 마을 운동을 하기도 깝깝하고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거기서 저처럼 마을 이장은 굉장히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솔직히. 마을 단위에서 보면요. 이런 권위를 예를 들면은 입주자 대표자 회의 회장 이거 만만치 않아요, 솔직히.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 27쪽에 보면은요, 27쪽에 보면은 사실은 아파트 중심의 거주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개인화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있잖아요. 개인화되어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극대화해 놓은 그런 구조예요. 그 다음에 아파트는 한급성이 높아가지고 이동성이 굉장히 많잖아요. 정체성 없어요. 자기가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거기에 무슨 문화가 있어요. 정체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월평 무슨 아파트에 산다. 그 아파트에 대해서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안 그래요. 우리 마을은요. 우리 마을은 소위 말하는 수백 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자, 그 다음에 공동체의 정체성 응집력을 가지고 있느냐? 당연히 안 가지고 있죠. 이동성이나 개별성, 그 프라이버시, 그 익명성이 높으니까요. 그러면 이익을 공유하는 부분은 있어요. 아파트 가격에 대한 이익을 공유하는 건물 안전관리, 주차관리, 쓰레기 소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정원 놀이터 관리. 이것만 있어요. 그래서 제 얘기는 이익을 공유하는 이 주거지를 지금 정부에 계속 지서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익을 공유하는 것들을 만들어주자는 거. 아파트 1층을 걷어내고라도 아파트 내에 있잖아요. 어린이집을 아파트 1층을 만들어주자는 거예요. 아니면은 도서관을 만들어주거나 이런 걸 하지 않으면은 아파트 내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소위 말하자면 아파트 건물 관리하고 아파트 가격을 관리하기 위한 지극히 사적 이해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런 구조에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이 구조적 환경이 있겠나, 이거를 만들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면은 생활 인프라를 넣어줘야 돼요, 국가가. 국가가 있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다 있어요. 자, 세종시는 이걸 만들어줬어요. 세종시는 이거를 건설할 때부터 세종시 안에 들어가면은 클럽하우스 때 어린이공원 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아파트 단지별로 만들어줬습니다. 아파트 단지별로 안 만들어준 데도 있습니다만은 아파트 단지별로 이것들을 구성해 줬어요. 그래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세종시는 사실은 공동체 운동이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질 수 있어요. 오히려 그런 거에 보여서는 도시 단독주택 주거지, 단독주택이나 아니면은 뭐냐면 연립주택, 주거지들이 오히려 오랫동안 그 지역에 머물고 그걸 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도마 1동, 도마 2동을 갔는데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주민자치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거기서 움직이고 있는 소위 자생단체, 봉사단체들이 더 많아요. 이것들은 이해를 공유하는 접점이 사실은 아파트 단지는 크게 보이지만은 끌어내기가 사실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도마 1동하고 도마 2동처럼 이런 구조들은 물론 아파트 단지도 많이 섞여 있습니다만은 좀 더 다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현장에 제가 직접 있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아파트 단지에서 생활은 했습니다만 한 번도 제가 거기서 공동체 운동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근데 제가 여기에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얼만큼 개별화되어 있고 익명성을 가지고 있는 이동. 여기서 보면은 잘 몰라요, 서로. 우리 마을은 다 압니다. 일단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익명성이 없어요, 우리 마을은. 서로 알고 지내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다른 차이들이 있죠. 그리고 한번 들어오면은 팔고 나가기가 어려워요. 이동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아파트는 계속 이동이 있는데 비해서. 그러니까 보통 들어오면은 살아요. 나가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만은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들어오면은 한 5년 안에 5년 안에 나가는 사람 거의 없어요. 아파트들하고 다릅니다.
자, 실제로 저희들 주어진 시간이 8분 남아있네요. 8분 남아있으니까, 얘기, 네, 그 네. 채팅방에 질문 있는데 네, 예, 얘기하세요. 말씀하세요. 마을에 들어올 때 왜 마을 기금 내잖아요. 예,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이 내고 계신가요? 예. 지금 200만 원 내고요. 이제, 그, 교사 커플 200만 원 냈고요. 그 다음에 마을에서 들어와서 가설로 짓고 있던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을 회의를 해서 100만 원을 내시라고 그랬어요. 그분도 100만 원을 냈어요. 따로 공사를 하면은 1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또 많이 걷죠. 예, 그래서 아니 그러면 그분들이 이사 오려고 결정할 때는 결정하기 전에는 그 상황을 모르는 상황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반발이나 이런 거 없이 잘 이해가 되셨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자, 어떤 분들은 지금 제가 오래 공사를 한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못 걷었어요. 반발이 심해가지고. 그분은 제가 전화하면 바로 끊어버려요. 그리고 그분은 소위 땅 장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개조를 해가지고 팔아먹고 나갈 사람이니까 저게 없죠. 근데 실제로 마을에서는요, 이장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쟤한테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마을에 들어와서 마을에 집을 거의 지을 수 없을 정도예요. 그게 다른 겁니다. 기본적으로 건축 과정에서 마을 사람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생활의 접점이 굉장히 달라요. 서로 공유하게. 그 마을에서 예를 들면은 말하자면 흙을 25톤 트럭으로 흙을 가져와야 되거나 이러는데 마을에 그냥 한 차만 하나 주차해놔도 25톤 트럭 못 들어와요. 이장이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은 건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건축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은 그런 것을 강제력을 동원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논리나 설득을 가지고 지금 해결하고 있는데 마을에 들어와서 살겠다는 분들은 다 협조가 돼요. 100% 협조가 되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 한 해에만 얼마를 만드는 줄 아세요? 작년 한 해에만 3,800만 원을 만들었어요. 3,800만 원을 기부를 받았습니다. 작년 한 해에만. 그게 가능한 마을입니다. 조금 의아하죠. 제가 무슨 독재를 하는 것처럼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냥 그런 거 공사하고 관계없이 돈을 만드는 게 한 1,7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거둔거지 빼고 거둔거지 1,200만 원 빼고 1,700만 원은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기부를 해서 만드는 겁니다. 마을 장터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해보니까 솔직히 정말이지 우리 한국 사람들 한편에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는 울고 하루는 웃어요. 이렇게 이리 같은 인간들이 있냐 싶어가지고 하루는 울고 하루는 정말이지 감동해요. 마을 사람들이 저렇게 또 이타적인 행위를 하고 그런 거를 보면은 정말이지 감동스럽습니다. 또 질문 있으세요? 제가 또 말이 너무 많아서. 질문이 더 있으실까요? 혹시? 네. 없으신 것 같아서 강의를 이만 마무리해도 괜찮을까요? 예. 네.
그렇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이렇게 강의 이제 오늘 되게 많은 얘기들 좀 한 번씩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무리 소감을 한두 분 정도 받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혹시 지원해 주실 분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제가 꼽을 건데. 아, 저는 사실 그 채팅방에 이명숙 선생님이 오늘 강의를 듣고 조금 어려운 부분이 계신 것 같아가지고, 네, 예. 혹시 그 소감과 함께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실지, 잠시 화장실을 가셨을까요? 이명숙 선생님? 잠시 어디 잠깐. 채팅방에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약간, 그런 부분, 나타나셨다. 네. 나타나셨는데, 혹시? 보이셔요? 예, 말씀하세요. 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소거 해제가 잘 안 되시나 봐요. 되셨다. 네네. 들리시나요? 네, 예. 네, 오랜만에 뵈서, 교수님 반갑기도 하고요. 저는 나름 예. 기대를 좀 했습니다. 뭐, 다른 건 아니고요. 네, 어쨌건 그 주민자치 쪽으로, 마을자치나 주민자치 쪽으로 늘 강의를 좀 해오셨는데, 활동가 교육이라든가 작년에 이어서 뭐 이렇게 그 교수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을 활동가들의 그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그래도 접근성 있게 관찰을 좀 하시면서 저희들한테 그 말씀해 주시는 게 좀 이해도가 좀 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 네, 근데 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상황 중에서 뒷부분에 가면서 좀 갑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지금, 제가 조금, 이런 부분은 좀 깊이 있게 더 듣고 싶다 했던 거는 그 접근에 대한 방안을 좀 얘기해 주셨잖아요. 뭐에 대한 방안이요? 활동가들의 마을 활동에 있어서의 접근. 예, 예. 네네. 그래서 환경적인 접근이라든가 정치적 접근이라든가 제가 지금 몇 가지 적었는데 그런 접근에 대한 부분이 좀 기술적이어야 되고 또 뭐 이렇게 저는 들었거든요. 아닌가요? 예, 예. 네. 그래서 그러면 그런 접근 방식을 예를 들면 저희가 마을에서 사실은 자기 스스로가 제일 잘 알 거잖아요. 마을 활동에 있을 때 뭐 환경이라든가 뭐 관계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저희가 찾아내기는 할 거인데 예를 들면 이제 뒷부분에 가서 지금 그래도 가장 저희가 지역에서 지금 좀 뭐 기대라고 할 건 없지만 좀 전환의 그 방안이 이거는 좀 희망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한 게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전환을 기대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방식이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 주민자치는 그런 오늘은 방식이 주민자치 쪽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안 했어요. 네. 근데 뒷부분에 가서 말씀을 조금 해주신 부분이 확 그러네요. 좀 그래서 좀 깝깝하다 이런 느낌을 한 게 아마 그 채팅방에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 주민자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이런 그쵸. 부분을 얘기를 해서,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이게 이제 디자인을 지금 보면은 그렇게 디자인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디자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읍면동장 요 리더십을 바꾸는 거예요.
요 리더십을 바꾸는데 지금 가장 앞서가고 있는 거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을 외부에서 그냥 초대해가지고 개방형 전문직으로 이것을 읍면동장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은 몇 개 안 되지만은, 우리 공주시 같은 경우는 중산동 같은 경우 올해 뽑아요. 아예. 당진 같은 경우도 한 명 뽑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순천 나가면 같은 경우 하나 뽑았어요. 자, 요거보다 조금 낮은 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동장되는 좀 돼야 돼요. 동장이 다 돼야 돼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동장으로 개방형 그거에 동장이 돼야지 민간협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주민자치회를 통해 가지고 이게 지금 이명숙 선생님이 얘기하는 소위 마을 만들기를 외부로부터 자극을 줘야 되는 거예요. 자, 선생님들 여기에서 이게 자 밑에서 자, 두 가지 다 합니다. 사실은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마을에 자극을 줘가지고 마을이 마을 아주 기초 아주 작은 영역에서 이게 마을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시너지 효과를 얻어야 되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마을 단위로 예를 들면 공동 입주자 대표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면 이명수 선생님 얘기대로 답답하더라도 주민자치회에 가 있는 게 맞아요. 활동가들의 입장에 봐서는 주민자치회에 가 있으면서 사실은 개별 단위, 이 단위에서 결사체를 만들어내고 이것들의 좋은 리더십이 뭔가를 있잖아요.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마을 단위에서 좋은 리더십을 계속 골라내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자 설계가 들어가고 있는 게 자 대덕구 같은 경우에 내부 공모제를 했잖아요. 내부 공모제 전면적으로 했어요. 근데 구청장이 아직도 용기를 못 내요. 왜냐면은 외부에게 주겠다 그러면 얻어 터진단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입안하니까 아직 못하고 있는데 갈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게 가면서 여러분들이 이 읍면 동장을 장악해야 돼요. 어떤 면에서 솔직히. 동장을 장악하면은 민간협치가 본격적으로 될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내부 공모를 해도 이 사람들을 교육협치를 해서 주민자치를 헤게모니를 장악하기면은 여기서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래서 너무 답답해 하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는 이런 낮은 수준의 것이라도 자 여기서 말하자면 민간협치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상하수도 도로 포장 도로 말하자면은 뭐 주차장 건설 용도 변경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예를 들면 대덕구청장이 여기 내려주면은 여러분들이 읍면동이다 말하자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바로 주민자치회랑 실제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마을 단위를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바꿔낼 수가 있어요.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이루어지고 있는 구조잖아요. 이게 안 해주고 있는 구조인데 사실은 제가 좀 여기다 좀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마을 단위에만 얘기해달라고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마을에만 초점을 맞췄거든요. 그러면은 현재로서는 선생님들이 여기에서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자 리더십을 형성하는 거하고 주민자치의 좋은 공적 리더십을 형성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결사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사회적 자본 이런 것들을 형성하는 거 요 두 가지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요것들이 열릴 겁니다. 요것들이 이거에 대한 지원 방식은 예를 들면 예산 지원이랄지 여기서 사무국 지원이랄지 이런 다양한 지원 방식이 설계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더 설계될 겁니다. 전국적인 단위에서 주민자치회를 강화하는 있잖아요. 주민자치 지위나 이런 것들을 더욱더 강화하는 설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법적 설계가.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준비하는데 초점을 맞추면 된다. 너무 제가 오늘
얘기한 것은 현실이에요.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답답하다고 얘기하는데 조금 답답합니다. 지금은. 그런 것들을 느끼시더라도 거기에서 조금 버티셔야 돼요. 주민 자체. 마을로 내려가는 것도 우수한 활동가들이 마을 단위로 내려가서 저가 한 것 같은 이런 것들을 성과를 낼 수 있는 구조는 없어요. 거의. 굉장히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거죠. 좀 설명이 좀 됐나 모르겠네요. 유영선 선생님. 네, 됐습니다. 아, 네. 이렇게 네. 마무리 소감까지 가득 차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함에 인사를 드릴까요? 예. 네, 혹시 파이팅 마지막 하십시오. 네,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파이팅 하세요. 예. 나가시죠. 네. 오늘 너무 좋았네요. 등불님 전체 사진 찍었나요? 네, 찍었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